어디에서 오셨어요? 오늘은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콩고의 20가지 충격적인 발견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코끼리 밀렵. 위성 사진과 드론 조사로 대규모 코끼리 손실이 드러났어요. 우주에서 봐도 밀집된 무리가 보일 정도예요. 2012년에 연구원들은 감바 국립공원에서 한 번의 사건으로 30마리 이상 되는 전체 무리가 사라진 현장을 기록했어요. 귀중한 재료를 산업도구로 추출하고 시신은 버려둔 채요. 이런 발견들은 불법 상하 채취가 소규모 활동에서 벗어나 고도로 조직된 군사 스타일 작전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초국경 범죄 네트워크, 일부는 극단주의와 연계된 곳들이 첨단 운송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무차별적이어서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새끼와 가장 약한 개체들까지 영향을 받아요. 상하는 국제 경로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옮겨져요. 공원 관리인들은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그 지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남은 무리들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지하 민병대 네트워크. 콩고 동부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무장단체들이 광활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 터널들은 기지, 무기창고, 수송로, 그리고 탈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죠. 위성 분석과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생활 공간, 환기 샤프트, 강화된 구조물, 그리고 활성 또는 폐기된 광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2017년에 콩갈라에서 군사작전 중 베니 근처에서 이런 터널들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잠자리 공간, 무기, 그리고 훔친 광물들이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군사 행동을 약화시키며 전투원들이 지하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해주죠. 현지 주민들은 종종 이 터널에 대해 알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건 위험해요. 인권조사에서도 지하에서 수개월 동안 억류된 포로들이 기록됐고 증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진화했으며 때로는 식민지 시대의 터널을 포함하고 있어요. 멸종된 종의 재발견. 콩고강 유역의 외딴 지역은 아직 탐험이 부족해서 멸종됐다고 여겨지던 종이나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수코끼리의 생존 개체군을 4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지역에서 확인했으며 콩고 베이 올빼미를 멸종된 줄 알았던 수십 년 후에 재발견했어요. 카메라 트랩, 유전자 샘플링, 그리고 현장 탐험이 미확인 동물들을 드러냈는데 특이한 영장류와 1950년 이후 멸종된 줄 알았던 어종을 포함해요. 토착민들의 지식도 이 발견을 뒷받침하죠. 현지 커뮤니티들은 과학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오랫동안 알려진 동물들을 설명해요. 유역의 극도의 밀도와 접근 불가능성 때문에 광활한 지역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그래서 각 과학 탐험이 예상치 못한 야생동물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붉은 물의 현상. 콩고 동부의 일부 외딴 동굴 시스템에서 연구자들이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붉은색 물줄기를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산화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화학 분석 결과 이 색깔은 철사나 박테리아와 지하에 있는 대량의 분해된 유기 물질이 결합되어 생기는 거예요. 2016년에 한 동굴 탐험팀이 이런 물줄기 하나를 따라가다가 붉은 빛이 도는 물로 가득 찬 거대한 지하방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 물질의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고대 자연 사건부터 아직 탐험되지 않은 지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답니다. 현지 전설에서는 이런 장소들을 땅이 상처 입은 곳으로 묘사해서 많은 지역 사회 사람들이 그곳을 피한대요. 이 현상의 강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지하수 이동이나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지질 과정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붉은 물줄기 중 일부에는 과거에 생물이 살 수 없을 거라 생각됐던 극한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서 초기 지구 연구나 우리 행성 넘어 생명체 가능성 연구에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에볼라의 기원. 콩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에볼라 발병을 많이 겪었어요. 주로 사람들이 열대우림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일이죠. 2018년 북키부 지역 발병은 기록상 두 번째로 심각한 거였고
2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연구자들은 초기 감염을 야생동물 노출로 추적했는데 바이러스가 동물 개체군, 특히 박쥐 속에 계속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야생고기 섭취나 박쥐 구안호 채취 같은 활동이 전파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지속적인 분쟁과 잘못된 정보가 억제 노력을 방해했고 생존자 전파와 바이러스 변이가 통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빈곤, 문화 관습, 극단적인 생물 다양성과 결합되면서 콩고는 미래 발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피그미 노예 위기. 콩고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 역사적으로 피그미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엠부디나 바트와 같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국제기구들에서 기록된 심각하고 계속되는 인권 위기를 겪고 있어요.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이웃 공동체들이 극단적인 통제를 하면서 무급 노동을 강요하고 아주 불평등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요. 유엔 연구원들이 2010년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어떤 마을에서는 온 가족이 가장 혹독한 착취 형태와 비슷한 조건에서 살았어요.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생계형 노동으로 겨우 버티는 거예요. 이런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수용과 원주민들의 완전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여기에 정치적 대표성 부족, 약한 법적 보호, 떠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그리고 조상 땅에서 공동체를 쫓아내고 착취 집단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보전 정책들이 겹쳐져 있어요. 이틴 난파선들. 콩고의 대서양 연안 강들에는 식민지 시대 난파선 수십 척이 있어요. 이 배들은 해외 팽창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밝혀주죠. 해양 고고학자들은 레오폴드 시대 증기선들을 확인했어요. 강제 노동 이동과 연결된 배들인데 2015년에 기록된 한 배에는 여전히 감금 장비가 남아 있었어요. 공식 개혁 이후에도 금지된 관행이 계속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난파선들은 과거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흔적이 보이고요. 식민지 권위를 유지하던 무장 선박과 압력 아래 채취된 상하와 고물을 운반하던 화물선들이 근처 강바닥에 함께 있어요. 이 배들 대부분 갑작스러운 최후를 맞은 것 같아요. 함께 모여보면 유럽의 번영을 뒷받침한 혹독한 방법들의 수중 역사 기록이 돼요. 어려운 강 환경과 제한된 자원 때문에 정식 연구가 부족해서 현지 구전 전통이 이 장소들을 식별하고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해요. 방사능 오염. 콩고에는 과거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막대한 전략 광물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광물들은 지금도 심각한 숨겨진 후유증을 남기고 있답니다. 2018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된 채 방치되어 있던 광산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방사선 수치가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남은 폐기물들은 노동자나 주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그냥 땅이나 강물에 버려졌어요. 이런 감시되지 않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아서 현지 가족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물질과 접촉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그 물질을 집 짓는 데 쓰기도 해요. 건강 전문가들은 광산 주변에서 장기적인 질병과 발달 장애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 관찰했지만 국제 감독 기관들은 별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현대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원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조건에서 계속 채굴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답니다. 징계, 콩고의 잃어버린 도시. 콩고 분지 깊숙이 숨겨진 전설적인 도시 징계가 있어요.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고도로 발달한 아프리카 문명으로 묘사되죠. 19세기 후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처음 언급했는데 징계는 부식의 강한 신비로운 검은 금속으로 지어졌고 높은 건물들과 정확한 패턴으로 배치된 거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은 아마 검은 곳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 검은 금속 때문이거나 원주민들의 피부색을 가리키는 거겠죠. 탐험가 헨리 모턴 스탠리는 큰 도서관, 야금 작업장, 천문 관측소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리처드 프랜시스 버튼경은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로 첨단 기술과 잘 조직된 사회 체계를 가진 곳이라는 증언들을 모았답니다.
그 검은 금속은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더 가벼웠고 특이한 성질을 가졌다고 묘사됐어요. 징계의 배치는 별과 행성에 맞춰져 있었다고 하고 중앙 궁전에는 달력과 일식 예측에 쓰이는 관측소가 있었다네요. 이 도시는 16세기경 대서양 노예 무역 때문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이 고도의 공학 기술로 도시를 숨겼다고 해요. 요즘은 위성 사진과 레이더로 가능한 위치를 찾아내고 있지만 정치적 안보 문제 때문에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징계가 이 지역의 여러 고대 정착지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아프리카 사회의 기술적 사회적 성취를 보여주면서 역사에서 자주 간과됐던 부분을 다시 조명하게 해줍니다. 고무 테러 집단 묘지 1885년부터 1908년까지 콩고는 일반적인 해외 영토가 아니라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의 개인 소유지로 운영됐어요.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고무 생산과 연결된 극단적인 착취 체계가 드러나는데 역사 기록과 고고학 작업을 통해 밝혀졌답니다. 마을 전체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채취 할당량을 강요당했고 실패하면 혹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이 따랐어요. 지하 탐사와 발굴로 이 시기와 연결된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됐고 속박 도구 같은 유물과 보관된 사진들은 처벌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줘요. 2020년에 벨기에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명피해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문서가 공개됐어요. 넓은 지역이 주민 없이 텅 비게 됐죠. 추정에 따르면 수많은 수백만 명이 이 시기에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완전한 역사적 인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불발탄, UXO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콩고의 넓은 지역들이 잠자고 있는 군사 잔재들로 뒤덮여 있어요. 이 잔재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숨겨진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남겨진 장치들 때문에 농사짓기, 여행하기, 심지어 그냥 걷는 일상 활동조차 매우 위험한 넓은 지역들이 많아요.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것들이고 다른 일부는 1960년대 독립시대의 불안이나 그 이후의 내부 분쟁에서 나온 거예요.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선 물건이 무해한 물건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평범한 농사 작업 중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터지기도 하죠. 고급 스캐닝 연구에서는 오염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들과 비슷하다고 나오는데 체계적인 제거 작업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에요. 표시된 많은 지역에는 경고 표지판이나 보호 울타리가 없고 알려진 위험 구역 한가운데에 마을 전체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해요. 지역 주민들의 지식이 일부 마을에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국제적 지원은 작은 지역만 다루었을 뿐이고요. 그 결과 보건소에서는 이런 잔재와 관련된 심각한 부상을 계속 치료하고 있으며 의료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한 안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려운 과제가 될 거예요. 빌리 유인원, 본도 미스터리 유인원 2001년에 과학자들이 콩고 북부 빌리 근처의 옛단 마을들에서 전해지는 보고를 조사했어요. 그 보고에는 보통 침팬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정상적으로 큰 침팬지 같은 영장류가 나온다고 하죠. 연구자들은 현지에서 빌리의 긴팔원숭이나 본도 긴팔원숭이라고 불리는 동물을 만났는데 크기와 움직임 패턴 때문에 멀리서 보면 고릴라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일부는 유난히 키가 크고 그에 맞는 넓은 발자국을 남긴다고 묘사됐죠. 크기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보고된 행동들이에요. 밤에 소리를 내고 고릴라처럼 땅에서 둥지를 틀며 사람이나 큰 포식자를 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현지 이야기로는 유인원들이 다른 야생 동물들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침팬지에게서는 보통 보이지 않는 조직적인 무리 행동을 보인다고 하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이야기들은 지역 민속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현장 관찰과 사진 자료가 나오면서 과학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어요. 이 영장류가 미기록 아종인지 지역 변종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된 개체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콩고의 모켈레 음벤베
콩고 민속에서 모켈레은벤베는 익룡을 닮은 전설적인 생물로 여겨져요. 이름은 배를 부수는 자라는 뜻으로 그 무서운 명성을 반영하죠. 목격 이야기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탐험가 프랭크 멜런이 잠비아 국경 근처 준두 늪지대에서 현지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요. 현지인들은 가죽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 폭이 4피트에서 7피트 정도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부리를 가진 생물이라고 묘사해요. 사람과 동물을 모두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죠.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모켈레은벤베는 콩고의 문화유산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니라공고 화산 용암 호수. 니라공고 화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암 호수 중 하나가 있어요. 최근 지질학 연구들을 보면 이곳이 정말 심각한 자연재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2002년에 빠르게 흘러내린 용암이 고마시, 고머, 일부 지역까지 덮쳐서 도시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했죠. 나중에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 용암 호수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하 시스템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진 데이터로 보면 주변 화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 용암은 유독 묽어서 엄청난 속도로 흐를 수 있어서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2021년에도 다시 활동이 시작돼서 용암이 고마시 쪽으로 향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방향이 바뀌면서 다행히 도시가 더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모니터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알릴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피로가 부족하며 주변에 불안정한 상황이 있어서 긴급 대책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죠. 연구진들은 또 용암이 키부 호수, 레이키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발견했어요. 키부 호수에는 갇혀있는 가스들이 많아서 만약 갑자기 방출되면 주변 마을들에 아주 큰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속삭이는 나무. 콩고의 마발리 지역 깊숙한 곳, 루트마을 근처에 속삭이는 나무가 서 있어요. 라브라키슈, 레브러키쇼, 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예요. 500년 넘게 된 고목으로 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갈 때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나요. 마치 나무가 말을 하는 것 같죠.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요. 조상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 자연과 영적인 연결을 만들어준다고 믿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음향에 흥미를 느껴서 나무의 껍질, 잎, 주변 환경을 연구하며 그 신비로운 소리의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콩고의 거대 생물들. 콩고의 울창한 정글 속에는 수년간 현지인들과 탐험가들을 매료시킨 거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지바 포피, JBA 포피라는 거미인데 저녁 접시만 한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거미줄은 정글 수미터를 가로지른다고 하죠. 이런 거미에 대한 소문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또 다른 거대 생물은 골리앗 딱정벌레, 걸라이어스 비텔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 중 하나로 길이가 4인치, 약 10cm 이상 자라고 무게는 최대 100g 정도 나가요. 이런 생물들은 이 지역이 얼마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가바트 알리테 마을. 그바돌리테는 한때 정글의 베르사유라고 불렸어요. 이곳은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콩고를 통치한 모부투 세세세코가 옛단 정글 깊숙이 곳에 화려한 개인 별장으로 바꿔놓은 곳이죠. 1970년대에 모부투는 1억 달러가 넘는 돈, 지금 가치로 치면 약 1446원 정도를 들여서 대리석 궁전 여러 채를 지었어요. 벽에는 금박을 입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달았답니다. 주요 궁전에는 5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그 안에 귀중한 유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국제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 콩코드 제트기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큰 3km 길이의 활주로도 만들었어요. 모부투의 별장에는 사자, 호랑이, 북극곰이 있는 개인 동물원, 수력 발전소, 유럽 의사들이 상주하는 병원, 핵벙커, 그리고 첨단 위성통신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그는 삼페인, 캐비아,
랍스터가 넘치는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도 대부분의 콩고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1997년에 모부투가 전복되자 그바돌리테는 버려졌어요. 궁전들은 무너져 내려 정글 덩굴에 뒤덮였고 야생 동물들이 안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오늘날 이 폐허는 모부투의 부와 나라의 가난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어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썩어가는 정글 궁전 단지의 옛 하인 숙소에 살고 있답니다. 신비로운 오카피. 오카피는 여러 동물이 섞인 듯한 독특한 동물이에요. 몸은 말처럼 생겼고 색은 초콜릿 브라운인데 다리에는 얼룩말 무늬가 있어요. 머리는 기린 같고 길을 청소할 수 있을 만큼 긴 혀를 가지고 있죠. 현지 피그미 부족들은 수천 년 동안 오카피를 알고 있었지만 서양 과학계에서는 1901년에야 영국 탐험가 해리 존스턴 경이 가죽과 두개골을 런던으로 가져오면서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20세기에 이렇게 큰 미지의 포유류가 새로 발견된 것에 깜짝 놀랐답니다. 오카피는 숲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해 있어요. 얼룩말 같은 무늬가 얼룩진 햇빛 속에서 몸을 숨겨주고 길이가 45cm에 달하는 긴 혀로 다른 동물들이 닿지 못하는 잎을 따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발소리를 800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오카피는 기린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약 1600만 년 전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기린이 탁 트인 사바나에 사는 반면 오카피는 울창한 숲에서 잘 살아요. 오늘날 오카피는 콩고 숲에만 25,000마리 미만이 남아있어요. 삼림 벌채와 사냥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 지역의 독특한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